지금 서울에 각종 오피스텔 또 소형 빌라, 아파트 이런 데 월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1인이 사는, 그래서 1인이 대체로 보면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월세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월세가 기본으로 100만 원이 이제 육박하는, 그러니까 월세 관리비 등을 합쳐서 100만 원이 육박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용 40평방미터 이하가 평균 월세 85만 원이다.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급속히 월세 폭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전세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전세가 이제 희귀해지고 대부분이 월세로 바뀌는 속에서 월세가 1년 사이에 14%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등 포함할 때 월 100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평균 임금의 40%를 주거비로 써야 된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30, 40만 원 받아서 세금 떼고 230, 4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을 월세로 쓴다면 40% 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 전세를 못 믿겠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혼자 사는 이 박 씨는 최근 연속으로 2번 전세 사기를 당했고, 대신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서 변제를 받았지만 빌라 전세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이제 월세로 가려는데, 전세 사기 사건 이후에 강서구 일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다. 전세는 무섭고 월세는 겁나게 올라서 주거비가 부담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미추홀 같은데, 또 서울의 원룸 투룸의 월세가 1년 만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관리비 더하면 100만 원이 넘는 게 지금 보편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로 빌라 전세를 기피하면서 월세로 수요가 쏠리면서 이제 전세를 놓던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월세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2월까지 1년간 서울의 12평 이하 빌라 평균 월세가 85만 원. 그러니까 이런 12평 이하 빌라라는 게 방 하나 있고 부엌 있는 그거죠. 자, 그런 게 평균 월세가 85만 원이라는 거예요. 전세 사기 확산 직전 비해 13.9%가 올랐어요. 오피스텔 월세도 76만 5천 원에서 83만 원으로 8.5%가 올랐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공개 시스템의 이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립주택 평균 관리비, 가스, 전기요금 17만 8천 원이나 다세대 주택 16만 4천 원을 합치면 월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 조사에서 국내 청년의 월 평균 임금이 252만 원인데 252만 원의 40%를 이 월세에 쏟아야 돼요. 자, 지금 60만 원짜리, 과거에는 보통 60만 원이죠. 60만 원 월세는 반지하뿐이고 12평 이하 월세는 1년 새 29%가 뛴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주택 전세 기피에 월세가 급등을 했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서울 성동구나 영등포구에서 특히 급등했고, 5건 중에 1건꼴로 월세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공급이 급감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 수도권 빌라하고 오피스텔은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많아져서 52.8%가 월세고,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도 높아져서 전세도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사고가 2만 건 정도가 있었다고 하죠. 2만 건요. 정부 발표로. 자, 지금 이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1인 가구 고립업계 서울 공유주택 2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 주변 원룸 시세의 50에서 70% 임대료를 주겠다. 빠르면 2026년에 2,500채 첫 완공한다. 2026년이면요 2년 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죠. 이게 해결책이 될 거라고 2만 채 공급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좀 짓다가 또 허지부지 되고 말겠죠.
제가 여러 차례 이 월세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미국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60%고 40%는 집이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 집 없이 월세 사는 사람이 월세 가구가 1억 가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이 집이 없는 사람, 지금 미국의 전역에 공식적으로 100만 명의 홈리스가 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이 아니라 한 500만 명쯤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룸 투룸이 기본 2, 3천 달러 하는 뉴욕, 이런 워싱턴 DC,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그야말로 월세를 집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운이 좋게 취직해서 주급이나 월급을 받아도 수입의 반 이상을 집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러다가 이 직업을 잃고 조금 헤매다 보면 렌트비를 지불 못해 홈리스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빤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임대료를 지불 못하고, 특히 팬데믹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소득층이 지금 다 쫓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는 정부가 실업수당과 임대료를 지원해 줬는데 이제 그게 끝나면서 전부 거리로 쫓겨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 CPI 쇼크의 주범이 렌트비 급등이다. 월세 25% 올려도 들어오르는 사람이 줄을 쓴다. 금리가 비싸니까 아무도 집을 팔거나 살려고 하지 않고 월세로 몰리면서 주거비가 급상승하고, 임대 팻말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세입자를 바로, 그러니까 집 앞에 원래 팻말을 세워야 되는데 나갔다 소문만 들으면 줄을 쓴다. 월세가 올라도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15명이라고 워싱턴 DC 근교 북버지니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가 요즘 월세집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월세 지금 수요는 줄을 섰는데 공급은 씨가 말라서 20년째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월세 수급이 지금처럼 꼬여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월세 수요자가 늘면서 부동산 업체들이 따로 광고도 안 내고 이미 줄을 서 있는 사람 중에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 근교의 렌트비는 부르는 게 값인데 3년 전 515만 원 정도였던 한 지역의 단독주택 월세는 지금 25%가 더 올라서 700만 원에 지금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급등이 미국 CPI에서 나타나는데 주거비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6%라는 거예요. 그래서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거비가 36%. 그래서 전체 CPI가 예상을 2.9를 뛰어넘어 3.1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거비가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몰릴 정도로 급등한 것은 고금리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상승한 주택 가격이 렌트비를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인플레가 떨어지지 않아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주택을 갖다가 팔면 자기도 살 집을 새로 구해야 될 건데, 그럴 때는 이제 2배로 오른 모기지 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 아무도 집을 팔지도 않고 집을 살래도 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국에 지금 월세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이 고통의 주범이에요. 한국도 지금 신학기 봄 이사철을 앞두고요. 월세 비중이 50%가 넘는 이유가 전세가 이제 44.6%로 계속 줄어들고, 전세 사기가 지금 또 높은 금리가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분간 어떻게든 전세든 월세든 구해야 되는데 전세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살아보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전월세는 이제 품귀 현상이고, 최근에 보면 오피스텔이 아무도 안 사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오피스텔 월세는 고공행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좀 벌은 돈을 가지고 전부 월세를 내고 나면 자산 축적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심지어 최근에 이 전월세 계약서에 나온
외국인이 집주인인, 특히 중국인이 집주인인 건이 8,000건 가량 돼서 통계 집계 후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한테 월세 갖다 바치게 생겼다. 자, 이 월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요. 이런 젊은 사람들의 월세 문제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2026년 이에 뭐 50에서 70%로 임대료로 들어가는 걸 2만 채 짓겠다 이래봤자 이건 뭐 과거의 보금자리 행복주택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자,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이 월세난을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치를 하고 있어요. 다 전세 사기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왜 개입해서 의사 정원 문제처럼 해결하지 않습니까?